이상덕 특파원의 오늘 브리핑 가운데서 가장 우려되는 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네. 테슬라 수요 악재입니다. 네. 중국의 수요가 둔화됐다는 건 경기 둔화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시작했다는 건데 네. 저게 다른 나라로 번지게 되면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도 수정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하는 기사인데 저게 악재 기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중국 내 배터리 업체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중국 내 배터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당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닌덕스 하이, CATL 예. 이런 건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2차 전지에서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내 수요고 우리나라는 중국 내 수요가 아니라 네. 글로벌 특히 미국의 수요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우리나라는 미국 쪽의 수요를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테슬라가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가 아니라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미국 먼저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랐어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은 침체가 축복이라고 참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PMI가 이제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미국은 드디어 이제 피벗, 뭐 이를테면 기준금리 인상의 긴축 강도가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 빠르면 올해 말이게 되면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기조도 끝나는 거 아니냐. 내년부터는 오히려 조금 기다려주는, 뭐 기준금리 내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기다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 위축의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하고 있고 고용을 줄이면서 자발적인 퇴사자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직자들. 근데 이제는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뽑는 수요가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이 제어되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은 픽아웃 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픽아웃 한다 이런 말장난도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본다라면 지금은 다음 주에 있는 FOMC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준금리의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인 건지가 저는 그쵸. 궁금해요.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미국이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전 세계 증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느냐. 뭐 이를테면 한국은 또 어떨 것이며 중국의 맞습니다. 증시는 저렇게 하락을 하는데 괜찮을 것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간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 2차 전지에서도 중국향, 미국향이 달리 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앵커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테슬라와 알리바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와 알리바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12%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DR이라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PD님도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삼연빙. 네,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되면서 이 정책이 시장을 오픈하고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조금은 닫아지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자본주의와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어제 우리 시장에도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한때 장중의 변동성을 유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고스란히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두라든지 징동닷컴 등 여러 가지 중국에 관련된 주식이 급락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사실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 뭐 트위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대주주 리스크도 있지만 중국 내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린 것인데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중국의 수요와 중국 관련주는 조금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요. 생각에 예. 드는 하루였습니다. 뭐 테슬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은 단기적인 이슈고 길게 봤을 때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사실 트위터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의 빌런은 다름 아니라 시진핑. 제가 어제 이 북한 전문 패널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네. 녹화하고 왔는데 군부를 뒤에 업고 있는 시진핑의 사면핑은 이건 거의 북한이다. 그렇죠. 독주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빌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적인 빌런이 올해는 너무 많습니다. 연초에는 푸틴이 빌런이 맞아요. 되더니 중반에는 또 영국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이탈리아에 건너서 조금은 중국까지 온 상황인데요. 조금은 주시해봐야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제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도 잠깐 변동성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곧바로 외국인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좋게 보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일 수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주변에 금융인들이 홍콩에도 많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다 싱가포르로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금융은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는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포 동맹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우호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실물 경제에서의 수혜는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일단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중국 관련 주식은 급락을 보인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수주라든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강한 업체들은 한국 내에서 조금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주식도 미국 주식 투자했는데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30% 테슬라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한국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었던 상품이 ELS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가 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지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ELS 관련된 손실이 커지면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감이 있었는데 물론 2020년 이후에 직접 해지 비율이 낮아지면서 증권사 실적의 변동성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홍콩 H지수의 ELS가 조금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자세한 얘기도 조금 더 다뤄보겠지만 이 홍콩발 리스크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은 발목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올라갈 때 중국은 하락하고 우리나라는 옆으로 기는 예. 그런 장세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맞습니다. 예, 리스크가 맞다. 네. 다름 아닌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그의 독주가 시작됐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홍콩 H지수의 급락이 네. 나왔던 겁니다. 피하 식별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편, 아닌 편. 맞아요.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차별화되길 바라면서 네.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